안녕하세요. 부산 산재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인 공사나 제조 현장에서 일하다가 손이나 다리를 미세하게 다치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더 심해져 결국 산재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즉 처음에는 가벼운 부상이라 생각하고 지나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산재 처리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때 근로자분들이 처음에 증상이 심하지 않아 조그마한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처음 방문한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인데요. 이때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를 위해 지정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즉 일반 의원에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한 병원을 말합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서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검토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해준 곳들이죠.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공단과 직접 연결되어 진료비 청구나 요양급여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다치신 후 처음 방문한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라면 그곳에서 바로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처음 찾은 병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일반 의원에서 주치의 요양급여 소견서를 발급받아 산재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산재로 승인이 나더라도 이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반 병원에서는 그냥 다른 산재 지정 병원 가서 거기서 신청해라고 하며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 말에 상처받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진행하려면 전원 신청 즉 병원 변경 신청을 해서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옮긴 후 치료를 받아야 하죠.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처음 찾은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병원의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지를 챙겨서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다시 진단을 받고 주치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병원에서 바로 접수 대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다친 이후에 확인한 상병이 외상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이라면 산재로 승인받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전문가의 검토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는 것보다 사전에 정확한 준비를 하는 것이 산재 승인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산재 승인 이전에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는 요양비 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로는 요양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처음 방문한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라면 그곳에서 바로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고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진료 기록을 가지고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절차를 잘 이해해두면 산재 처리가 더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힘드시거나 회사가 산재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좌측 상단의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산재 상담해 드릴게요. 부산 산재 노무사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